1995년 겨울 서울 신림동. 박철수는 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3년 전에 이미 병으로 죽었습니다. 남은 건 5살 손자 준혁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어디 갔어요? 엄마는 하늘 날아갔어. 언제 와요? 철수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철수는 48세였지만 이미 늙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철수는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택시기사였지만 손자를 돌보려면 시간이 자유로워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배고파요. 알았어. 지금 밥 해줄게. 철수는 라면을 끓였습니다. 한 개로 둘이서 손자와 나눠 먹었습니다. 1996년. 철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손자를 깨우지 않게 조용히 나갔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동네를 돌았습니다. 아저씨, 폐지 있어요. 가게 주인이 박스를 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수는 박스를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오전 8시까지 3시간 동안 돌았습니다. 리어카가 가득 찼습니다. 할아버지, 유치원 가는 손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혁아, 유치원 잘 다녀와. 철수는 웃었습니다. 손자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폐지를 고물상에 팔았습니다. 15kg에 3,000원. 하루에 5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과자 사주세요. 그래, 사줄게. 자신은 끼니를 거르더라도 철수는 손자에게 1,000원짜리 과자를 사줬습니다. 2000년. 준혁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할아버지, 친구들이 놀려요. 할아버지가 폐지 줍는다고. 철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하다, 준혁아. 괜찮아요. 할아버지 안 미워해요. 손자는 착했습니다. 철수는 더 열심히 폐지를 주었습니다. 준혁은 중학생이 됐습니다. 할아버지, 학원 다니고 싶어요. 그래, 보내줄게. 철수는 한 달에 30만 원짜리 학원을 보냈습니다. 폐지로 한 달에 150만 원을 벌었습니다. 30만 원은 학원비, 50만 원은 생활비, 나머지는 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열심히 공부해라. 준혁은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할아버지, 나 대학 꼭 갈 거예요. 그래, 우리 손자 똑똑해. 철수는 63세가 됐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손자 대학 등록금을 모아야 했습니다. 준혁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할아버지, 서울대 경영학과 붙었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8년간 폐지를 주운 보람이 있었습니다. 등록금은 한 학기에 400만 원. 철수는 저축한 돈을 꺼냈습니다. 18년간 모은 돈 8천만 원. 손자 대학 4년 등록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장학금 받을게요. 아니야, 할아버지가 다 낼 거야. 준혁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할아버지, 대기업 취직했어요. 정말? 어디? 한국전자요. 초봉 5천만 원이래요. 철수는 기뻐서 울었습니다. 70세가 됐지만 여전히 폐지를 주었습니다. 손자가 자리 잡을 때까지. 2020년. 준혁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제 여자친구 지은이에요. 안녕하세요. 지은은 예뻤습니다. 하지만 철수를 보는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뭐 하세요? 폐지 줍는다. 지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 그 후로 지은은 철수를 피했습니다. 2023년. 준혁과 지은은 약혼했습니다. 할아버지, 내년에 결혼해요. 축하한다. 할아버지, 그런데 결혼식에는. 준혁은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왜? 지은이가 할아버지 폐지 줍는 거 창피하대요. 철수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알았어. 안 가도 된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2025년 1월, 준혁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양원 가시는 게 어때요? 요양원? 네. 할아버지 나이도 있으시고 전문적으로 돌봐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는 괜찮은데 저도 이제 결혼하고 바쁠 것 같아서요. 철수는 알았습니다. 손자가 자기를 버리려는 것을 알았다. 할아버지, 요양원비는 할아버지 연금으로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준혁은 미안해 보였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2025년 3월, 철수는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작은 요양원이었습니다. 한 달 비용 120만 원. 철수가 자기 연금과 저축으로 냈습니다. 할아버지, 잘 지내세요. 자주 올게요. 준혁은 그렇게 말했지만 철수는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 잘 가라. 철수는 손자를 보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손자 하나 키우려고 30년간 폐지를 주었습니다. 이제 버려졌습니다. 할아버지, 옆방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김영자였습니다. 왜 울어요? 손자가 날 버렸어. 에휴, 요즘 젊은 것들. 영자는 철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요양원에 왔다. 준혁이가 날 여기 뒀다. 30년간 폐지 주어서 키웠는데 이제 쓸모 없어진 게 맞나 보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한다. 내가 선택한 거니까. 철수는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땅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395번지 3만 평.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이었습니다. 1970년대엔 아무 가치도 없는 농지였습니다. 지금도 그냥 농지일 뿐이었습니다. 철수는 서류를 다시 넣었습니다. 이건 준혁이한테 물려줄까 했는데, 하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2025년 3월, 철수는 요양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일과였습니다. 아침 7시 기상, 8시 식사, 오후는 TV 시청. 할아버지, 손자분 왔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철수는 기뻐하며 로비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없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다른 분이었네요. 철수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2025년 4월, 철수는 영자와 친해졌습니다. 철수 할아버지, 손자 소식 있어요? 없어. 바쁜가 봐. 에휴, 젊은 것들은 다 그래. 영자도 딸한테 버려졌습니다. 둘은 서로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낸다. 할아버지, 그런데 제가 결혼 준비하느라 돈이 좀 필요한데요. 철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나? 전세 보증금 3천만 원만요. 철수는 저축한 돈이 있었습니다. 30년간 모은 돈 5천만 원. 요양원비 내고 남은 돈이었습니다. 알았다. 보내줄게. 고마워요, 할아버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철수는 은행에 전화해서 3천만 원을 손자 계좌로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준혁은 문자만 보냈습니다. 2025년 5월, 준혁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초대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결혼식 가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초대 안 받았어. 에휴, 그래도 손자 결혼식인데.
철수는 혼자 방에 있었습니다. TV에서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준혁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잘했습니다. 철수는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2주 후, 준혁이 요양원에 왔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온 후였습니다. 할아버지, 신혼여행 다녀왔어요. 그래, 어디 갔다 왔어? 몰디브요. 진짜 좋았어요. 준혁은 들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왜? 집 전세 계약하는데 조금 모자라서요. 1,000만 원만 더 부탁드려요. 철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나 돈 없어. 할아버지, 평택에 땅 있으시잖아요.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서류 봤어요. 3만 평이라던데요? 그건 농지야. 가치 없어. 그래도 팔면 몇 천은 되잖아요. 준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안 돼. 그건 내 아버지 산소 있는 땅이야. 산소는 이장하면 되죠. 할아버지, 제 집 마련인데 도와주세요. 안 된다. 그 땅은 못 팔아.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 30년 키웠다고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자리 잡을 때까지 도와주셔야죠. 나는 내가 잘 되라고 폐지 주었어. 근데 이제 와서 뭐? 모르겠고. 생각해보세요. 정 가볼게요. 준혁은 나갔습니다. 철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영자야.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영자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손자가 뭐래요? 땅 팔래? 평택 땅이요? 응.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땅 팔지 마세요. 왜? 요즘 뉴스 봤어요? 평택에 대규모 산업단지 들어온대요. 뭐? 땅값 엄청 오를 거래요. 철수는 TV를 켰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평택시 일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확정, 주변 땅값 급등 전망. 철수는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평택 땅 시세 좀 알고 싶은데요. 어느 지역이세요? 395번지요. 아, 거기요? 산업단지 바로 옆이네요. 지금 평당 600만 원 정도 하는데 개발 확정되면 더 오를 겁니다. 철수는 계산했습니다. 3만 평이면 180억?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부자네요. 철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폐지 주우며 살았는데 땅이 180억이라니. 하지만 손자는 모를 거예요. 평택 개발 소식은 이번 주에 확정된 거라서. 영자가 말했습니다. 맞아. 준혁이는 아직 몰라. 할아버지, 어떻게 할 거예요?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손자는 자기를 요양원에 버렸습니다. 결혼식에도 초대 안 했습니다. 돈만 달라고 했습니다. 영자야, 나 부동산 중개인 좀 찾아줘. 왜요? 땅 팔 거야. 손자한테 줄 거예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다른 데 쓸 거야. 며칠 후, 부동산 중개인 이성우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축하드립니다. 땅값 정확히 감정 나왔어요. 얼마? 210억입니다. 개발사에서 프리미엄까지 붙여서 사겠대요. 철수는 심호흡했습니다. 팔아주세요. 네. 현금으로 바로 거래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세금 빼면 170억 정도 손에 주실 겁니다. 괜찮아요.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2025년 6월, 땅이 팔렸습니다. 철수 계좌에 170억이 입금됐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이성우가 축하했습니다. 고마워요. 철수는 영자를 불렀습니다.
영자야, 나 변호사 좀 소개해줘. 왜요? 유언장 쓸 거야. 준혁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손자가 어떻게 나올지 보고 싶었습니다. 돈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 영자야, 이제 좀 기다려보자. 철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손자 하나 키우려고 30년간 폐지를 주었습니다. 이제 손자의 진심을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2025년 6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 팔아서 200억 넘게 벌었대요. 요양원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진짜요? 폐지 줍던 할아버지가? 네. 평택 땅이 개발돼서 대박 났대요. 간호사 중 한 명이 SNS에 올렸습니다. 우리 요양원 할아버지 한 분이 땅 팔아서 200억 받으셨대요. 진짜 인생 모르는 거네요. 그 글이 퍼졌습니다. 준혁의 직장. 점심시간에 동료가 휴대폰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야, 이거 봐. 요양원 할아버지가 땅 팔아서 200억 받았대. 어디? 준혁도 휴대폰을 봤습니다. SNS 글이었습니다. 남양주 요양원. 평택 땅 200억. 준혁은 얼어붙었습니다. 이거 우리 할아버지 계신 요양원 아니야? 뭐? 내 할아버지? 준혁은 급히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평택산업단지 부지 매입 완료. 주요 거래 중 210억 규모 계약 체결. 준혁은 요양원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박철수 할아버지 계시죠? 네, 계십니다. 할아버지가 땅 파신 거 맞나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준혁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200억 맞네. 집에 돌아와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할아버지가 땅 팔았대. 응, 그래, 1,000만 원 주신대. 아니, 200억에 팔았대.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200억? 평택 땅이 개발됐대. 지은은 소리쳤습니다. 당장 할아버지한테 가요. 지금? 당연하지. 200억이면 우리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아요? 준혁과 지은은 차를 몰고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저녁 8시 요양원. 할아버지. 준혁이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왜? 철수는 차분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할아버지, 땅 팔았어요? 응, 팔았어. 200억이라던데요? 그렇더라. 지은이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축하드려요. 이제 요양원 안 계셔도 되겠어요. 나는 여기가 좋아. 아니에요. 좋은 집 사서 편하게 사세요. 지은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준혁이 결혼도 했으니까 집도 사야 하고요. 철수는 지은을 봤습니다. 집? 네. 지금 전세인데 강남 아파트 사고 싶어요. 30억 정도면 괜찮은데 살 수 있어요. 30억? 네. 할아버지 돈이면 충분하잖아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30년간 할아버지가 키웠잖아요. 이제 제 차례예요. 무슨 차례? 할아버지 모실 차례요. 좋은 집 사서 같이 살아요. 철수는 웃었습니다. 쓸쓸하게. 2주 전에는 뭐라고 했지? 네. 땅 팔고 1,000만 원만 달라고 하고. 그 전에 나를 버렸잖아.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제가 몰라서, 돈을 몰라서, 200억을 몰라서 나를 버린 거야?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럼 뭐야? 내가 가난하니까 요양원에 버리고 부자니까 모시겠다는 거야? 지은이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준혁이는 항상 할아버지 생각했어요. 그래, 결혼식에 왜 안 불렀어? 지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하객이 많아서. 거짓말하지 마. 내가 창피해서 안 부른 거잖아. 준혁이 무릎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면 다야? 제발, 용서해 주세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가라. 너희 얼굴 보기 싫다. 할아버지, 나가. 철수는 소리쳤습니다. 준혁과 지은은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지은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할아버지 화 풀릴 때까지 기다려요. 어차피 돈은 우리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할아버지 78세예요. 유산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준혁은 매일 요양원에 왔습니다. 할아버지, 과일 사왔어요. 필요 없어. 할아버지, 외식 가실래요? 싫어. 할아버지, 제발 화 풀어주세요. 하지만 철수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지은이 짜증을 냈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이러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 200억이 걸렸는데 조금만? 할아버지가 화 푸실 때까지. 지은은 직접 요양원에 갔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지은이요. 돌아가. 할아버지, 준혁이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그럼 돈 없었어도 나한테 왔을까? 지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것 봐. 너희는 돈만 보는 거야. 아니에요. 나가. 지은도 쫓겨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손자 계속 안 만나실 거예요? 응. 그럼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철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정했어. 뭐요? 다음 주에 발표할 거야. 철수는 변호사와 통화했습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기자회견은 언제 할까요? 다음 주 월요일. 알겠습니다. 철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30년간 손자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돈만 받습니다. 이제 진실을 보여줄 시간이야. 철수는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유언장 완성됐습니다. 변호사 김상훈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170억 전액을 자선단체와 요양원에 기부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손자는요? 1원도 상속되지 않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준비도 끝났습니다. 언론사 15곳에서 온대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손자분이 유일한 혈육인데. 철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30년간 폐지 주어서 키웠어요.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고. 그런데 돈 없다니까 요양원에 버렸어요. 하지만 돈 있다니까 다시 찾아왔어요. 그게 사람입니까?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자회견 날짜 확정해 주세요. 7월 15일 어떠세요? 좋습니다. 같은 시각 준혁의 집. 준혁과 지은은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보, 할아버지가 한 달째 안 만나줘요. 그러니까 당신이 잘못했잖아요.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처음부터 할아버지 잘해드렸어야죠. 나도 할아버지 사랑했어. 사랑? 요양원에 버린 게 사랑이에요? 준혁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당신이 할아버지한테 빌어요. 무릎 꿇고 빌어서 용서받으세요. 매일 가는데 안 만나주신다니까? 지은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갈게요. 다음 날 요양원. 지은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선물을 잔뜩 들고. 할아버지, 저 지은이에요. 철수는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문 열어주세요. 돌아가. 할아버지, 준혁이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저희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없어.
지은은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철수는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네. 너희가 돈 때문이 아니면 뭐 때문이야? 내가 가난할 때는 결혼식에도 안 불렀잖아. 지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아버지, 나가. 다시는 오지 마. 철수는 문을 닫았습니다. 지은은 복도에서 울었습니다. 7월 5일, 준혁은 회사를 조퇴하고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10일째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준혁이에요. 이번에는 철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준혁은 놀라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앉아. 준혁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철수는 손자를 봤습니다. 준혁아, 너 정말 할아버지 사랑해? 네, 정말이에요. 그럼 왜 요양원에 버렸어?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정신없어서? 결혼 준비가 할아버지보다 중요했어? 아니에요. 그럼 왜 결혼식에 안 불렀어? 준혁은 울었습니다. 지은이가 할아버지 폐지 주우시는 거 창피해했어요. 저도 약했어요. 지은이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철수는 한참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준혁아, 네, 할아버지. 너는 돈 있으니까 할아버지 찾아온 거야, 아니야? 준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에요. 진심으로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거짓말. 할아버지, 너는 땅값 200억 들은 다음 날부터 왔어. 그 전에는 3개월간 한 번도 안 왔잖아. 준혁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할아버지, 7월 15일 기자회견한다. 기자회견이요? 응. 그날 모든 걸 발표할 거야. 준혁은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저한테. 아니야. 너한테 주는 거 아니야. 네. 170억 전액 기부한다. 준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액? 기부요? 응. 요양원이랑 자선단체에. 할아버지, 안 돼요. 그건 제 거예요.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철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거? 누가 내 거래? 할아버지가 저 30년 키우셨잖아요. 그럼 당연히 제가 받아야죠. 그래, 30년 키웠어. 근데 너는 날 3개월 만에 버렸어. 그건 나가. 할아버지, 나가라고. 철수는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저 사람 내보내주세요. 간호사들이 준혁을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철수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영자가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괜찮아. 이제 끝이야. 정말 다 기부하실 거예요? 응. 손자한테는 1원도 안 줘. 손자가 가엾긴 하네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엾긴. 돈만 보는 애가 뭐가 가엾어? 그래도 30년 키운 정이. 바로 그거야. 30년 키운 정을 3개월 만에 버린 놈이야.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 마음 아프시겠어요. 아프지. 엄청 아파. 철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아. 돈만 보는 사람한테 돈 주면 안 돼. 7월 10일. 준혁은 회사에서 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 괜찮아? 동료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170억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할아버지 설득 안 돼요? 지은이 전화했습니다. 안 돼. 7월 15일에 다 기부한대. 미쳤어요. 170억을. 나도 알아. 뭐라도 해봐요. 내가 뭘 어떻게 해. 준혁은 소리쳤습니다. 법적으로 막을 수 없어요? 변호사한테 물어봤어. 할아버지가 정신 멀쩡하시면 못 막는데. 지은은 울었습니다. 우리 집도 샀어야 하는데. 차도 바꾸고. 애 낳으면 키워야 하는데. 나도 알아. 당신이 잘했어야죠. 그만해. 준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철수는 영자와 요양원 정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이네요. 응, 내일. 후회 안 하세요? 후회? 뭘? 손자한테 1원도 안 주는 거요. 철수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영자야, 나는 30년간 손자만 보고 살았어. 알아요. 폐지 주어서 학원비 대주고 대학 보내고 내 인생은 없었어. 오직 준혁이만. 그랬죠. 근데 준혁이는 나를 뭘로 봤을까? 영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ATM 기계, 돈 뽑는 기계로 봤어. 할아버지, 가난하면 버리고 부자면 찾아오고. 그게 손자야? 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자야, 나 정말 속상해. 알아요. 근데 돈 주면 안 돼. 그럼 준혁이는 영원히 돈만 볼 거야. 영자는 철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힘내세요. 고마워, 영자야. 밤 11시, 준혁이 요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손님, 면회 시간 끝났어요. 할아버지 좀 만나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준혁은 무릎 꿇었습니다. 제발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 됩니다. 가세요. 준혁은 울며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철수는 2층 창문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끝이야. 2025년 7월 15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기자 50명이 모였습니다. 평택 땅 170억 할아버지 기자회견 시작합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철수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78세 노인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철수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른 이유는 제 재산 처분 방식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저는 30년간 폐지를 주우며 손자를 키웠습니다. 철수는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리어카를 끄는 사진이었습니다. 1995년부터 2025년까지 30년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폐지를 주었습니다. 손자 준혁이를 위해서였습니다. 화면에 준혁의 어릴 적 사진이 떴습니다. 학원비, 대학 등록금, 생활비 모두 폐지를 주어서 됐습니다. 기자들이 메모했습니다. 손자는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30년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철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집중했습니다. 손자는 2025년 1월 저를 요양원에 버렸습니다. 술렁거림.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결혼 준비로 바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에도 저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결혼식 사진이 떴습니다. 철수가 없는 사진. 이유를 물었더니 손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창피하다고. 기자들이 경악했습니다. 3개월간 손자는 요양원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창밖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가진 평택 땅이 개발됐습니다. 땅값이 170억이 됐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손자가 매일 찾아왔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돈 있으니까 찾아온 겁니다. 철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손자와의 대화 녹음입니다. 허락받고 녹음했습니다.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준혁의 목소리 할아버지, 그럼 저한테. 철수 아니야. 너한테 주는 거 아니야. 준혁 네. 철수 170억 전액 기부한다. 준혁 할아버지, 안 돼요. 그건 제 거예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손자는 제 거라고 했습니다. 30년간 저를 키워준 할아버지가 아니라 돈을 본 겁니다. 철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유언장입니다. 170억 전액을 자선단체와 요양원에 기부합니다.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배부는 이렇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고아원 50억, 노인요양원 50억, 장학재단 50억, 기타 자선단체 20억. 손자 박준혁에게는 1원도 상속하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래도 손자분인데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혹합니까? 30년 키운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버리고 결혼식에도 안 부른 게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지만 돈 없을 때는 버리고 돈 있으니까 찾아온 게 효도입니까? 기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손자분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말했습니다. 반응은요? 무릎 꿇고 용서 빌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진심이 아니니까요. 돈 때문에 빌었으니까요. 철수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부모님, 조부모님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돈이 있든 없든 사람으로 대하십시오. 돈만 보면 결국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저처럼 전액 기부당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같은 시각, 준혁의 집. 준혁과 지은은 TV로 기자회견을 보고 있었습니다. 전액 기부. 지은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170억이 다. 준혁은 TV를 껐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당신이 잘했어야죠.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처음부터 할아버지 잘 모셨어야죠. 나도 알아. 알면서 왜 그랬어요. 나도 모르겠어. 준혁은 벽을 쳤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상사였습니다. 박 과장, 뉴스 봤어. 네. 당장 사표 써.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 상무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은의 휴대폰도 울렸습니다. 친구들이었습니다. 지은아, 뉴스 나왔던데? 너희 남편 할아버지 버린 거 맞아? 지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SNS에는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30년 키워준 할아버지 버린 쓰레기. 요양원에 버리고 돈만 노렸네. 당연히 상속 못 받지. 개만도 못한 놈. 준혁은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끝났어. 인생 끝났어. 지은은 울었습니다. 170억이 우리 거였는데. 저녁 8시 요양원. 철수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수고하셨어요. 고마워 영자야. 속은 시원해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원하긴. 가슴만 아파. 그래도 잘하신 거예요. 그럴까? 네.
돈만 보는 사람한테 돈 줬으면 할아버지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철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준혁이 이제 어떻게 살까? 자기가 한 짓대가 받는 거죠. 그래도 30년 키운 손자인데. 영자는 철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후회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잘못 없어요. 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영자야. 준혁은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박 과장님, 오늘까지입니다.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혁은 짐을 쌌습니다. 8년 다닌 회사였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버린 사람이래. 170억 날렸대. 당연히 잘렸지. 준혁은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지은이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요? 다른 회사 알아봐야지. 어느 회사가 당신 받아줘요? 뉴스에 다 나왔는데.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쉰 곳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모두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뻔했습니다. 인터넷에 이름만 쳐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30년 키운 할아버지 버린 손자, 170억 상속 못 받은 불효자. 준혁은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1만 원. 이게 내 인생이야?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0월 어느 날 지은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뭐? 이렇게 사는 거 못 참겠어요. 지은아, 전세 계약도 곧 끝나요. 돈도 없어요. 난 이렇게 못 살아요. 지은은 짐을 쌌습니다. 지은아, 제발. 당신 알아서 사세요. 지은은 나갔습니다. 준혁은 혼자 남았습니다. 11월, 준혁은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월 35만 원짜리 방, 3평? 창문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준혁은 벽을 보며 울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없었습니다. 12월, 준혁은 요양원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께, 저는 매일 후회합니다.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낸 것, 결혼식에 초대 안 한 것, 돈만 보고 찾아간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지.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손자 준혁 올림. 철수는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영자야, 준혁이가 편지 보냈어. 뭐래요? 잘못했대. 후회한대. 그래도 용서 안 하실 거죠?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못해. 하지만 마음은 아파. 2026년 1월, 철수는 자선단체를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 기부금으로 고아 50명 대학 보낼 수 있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철수는 고아원도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라. 네. 철수는 아이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기회를 얻겠지. 준혁이처럼 배은망덕하지 않기를. 2월, 노인요양원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철수의 기부금으로. 할아버지 덕분에 어르신들 100명이 편하게 지내십니다. 원장이 감사 인사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철수는 요양원을 돌아봤습니다.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준혁이한테 줬으면 차나 집 샀겠지. 이게 나아. 3월, 장학재단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박철수 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50억으로 매년 100명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첫 장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남 도와주는 사람 되라. 네. 철수는 뿌듯했습니다. 170억 제대로 쓰였어. 4월 준혁이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준혁이에요. 철수는 로비로 나갔습니다. 준혁은 초라했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왔어? 할아버지 얼굴 보고 싶어서요. 철수는 손자를 봤습니다. 1년 전과 너무 달랐습니다. 준혁아, 너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후회해요. 매일매일. 그래.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준혁은 무릎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용서는 못 받아도 돼요. 그냥 할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요. 철수는 손자를 일으켰습니다. 준혁아, 네, 할아버지. 나는 너를 용서 못해.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너는 내 인생 살아야 해. 할아버지, 다시 일어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살아. 어떻게요? 사람을 봐. 돈 보지 말고. 준혁은 울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철수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가져가. 뭐예요? 500만 원. 제기자금이야. 준혁은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요. 할아버지가 주시는 거 받을 자격 없어요. 가져가.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할아버지.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너는 내 길 가. 철수는 돌아섰습니다. 할아버지. 준혁이 불렀지만 철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손자 만나셨죠? 응. 500만 원 주셨다며요? 들었어? 간호사한테 들었어요. 철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마지막이야. 이제 정말 끝. 후회 안 해요? 후회? 뭘? 170억 다 기부한 거요. 철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잘한 것 같아. 왜요? 준혁이한테 줬으면 망쳤을 거야. 돈만 보는 인간 만들었을 거야. 그렇겠죠. 지금은 힘들어도 준혁이가 배울 거야. 사람이 돈보다 중요하다는 걸.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훌륭하세요. 훌륭하긴. 그냥 할 일 한 거지. 철수는 일기를 펼쳤습니다. 2026년 4월 15일. 준혁이 만났다. 많이 힘들어 보였다. 500만 원 줬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제 준혁이는 스스로 살아야 한다. 나는 내 길을 간다. 후회 없다. 철수는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30년 폐지 주운 인생. 이제 끝이야. 철수는 평화로웠습니다. 2026년 5월. 준혁은 500만 원으로 작은 떡볶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골목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손님을 맞았습니다. 학생 2명이었습니다. 떡볶이 2인분이요. 알겠습니다. 준혁은 정성껏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해주시던 방식을 떠올리며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준혁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하루 매출 8만 원. 작았지만 뿌듯했습니다. 6월 가게에 손님이 늘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대기업 다니셨다던데 왜 이 일 하세요? 준혁은 잠시 멈췄습니다. 제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 대가를 받는 중입니다. 무슨 잘못이요? 할아버지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돈만 받죠. 손님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돈보다 중요하다는 걸 배우고 있어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 멋지세요. 응원할게요.
준혁은 할아버지처럼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가게를 청소하고 장사 준비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이렇게 사셨구나. 준혁은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30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나 폐지를 주운 할아버지. 죄송해요, 할아버지. 준혁은 일하며 울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가게에 왔습니다. 사장님, 떡볶이 주세요. 네, 할아버지. 준혁은 정성껏 만들어 드렸습니다. 얼마예요? 그냥 드세요. 제가 대접하는 겁니다. 왜요? 제 할아버지가 생각나서요. 할아버지께 못해드린 걸 대신하는 거예요.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장님, 고마워요. 그날부터 준혁은 매일 한 분씩 노인들에게 무료로 떡볶이를 대접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라도 속죄할게요. 준혁의 가게가 SNS에 올라갔습니다. 노인분들께 무료로 떡볶이 주는 가게. 170억 상속 포기하고 재기한 사장님. 손님이 몰렸습니다. 사장님, 응원해요. 할아버지한테 용서 받으세요. 준혁은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준혁은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녁에 일기를 썼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오늘 노인 5분께 떡볶이 대접했다. 한 분이 우시면서 고맙다고 하셨다. 할아버지가 생각났다. 할아버지, 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 준혁은 요양원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께, 저는 이제 떡볶이 가게를 합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일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할아버지가 30년간 하신 일을 이제야 조금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저 하나 키우시려고.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는 못 받아도 매일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손자 준혁 올림. 철수는 편지를 읽고 영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영자야, 준혁이가 변하고 있어. 다행이네요. 그래도 용서는 못해. 당연하죠. 철수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가 제대로 사는 것 같아 다행이야. 12월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준혁은 가게 문을 닫고 요양원에 갔습니다. 할아버지, 저 준혁이에요. 면회실에서 철수를 만났습니다. 왜 왔어? 할아버지 얼굴 보고 싶어서요. 준혁은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만든 떡볶이예요. 할아버지 드시라고. 철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 할아버지, 저 많이 변했어요. 그래. 네. 이제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철수는 준혁을 받습니다. 늦었어. 알아요. 하지만 앞으로 잘 살 거예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메리 크리스마스. 준혁은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철수는 선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떡볶이와 편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처음으로 만든 떡볶이입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셨던 그 맛을 기억하며 만들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철수는 떡볶이를 한 입 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영자야, 준혁이가 떡볶이 만들었대. 맛있어요? 응, 맛있어. 철수는 울며 떡볶이를 다 먹었습니다. 준혁아, 잘 컸구나. 2027년 1월. 철수는 79세가 됐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기침이 자주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병원 가셔야 해요. 영자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나이 먹으면 다 그래. 하지만 기침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2월. 철수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준혁 씨한테 연락할까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하지만, 그냥 두세요. 하지만 영자가 몰래 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준혁 씨, 할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세요. 뭐라고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폐렴이래요. 준혁은 가게 문을 닫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준혁은 중환자실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유리창 너머로 철수가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 아니시면 면회 안 됩니다. 저 손자예요. 아, 그럼 들어가세요. 5분만이에요. 준혁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철수는 눈을 떴습니다. 준혁이? 네, 할아버지. 저예요. 왜 왔어? 할아버지 아프시다고 들었어요. 철수는 기침했습니다. 괜찮아. 곧 나을 거야. 하지만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준혁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뭐가? 제가 정말 나쁜 손자였어요. 철수는 손을 빼려 했지만 준혁이 놓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알아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알면 뭐해? 이미 늦었어. 알아요. 하지만 말하고 싶었어요. 준혁은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30년간 저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그만해. 폐지 주우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철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혁아. 네, 할아버지. 너 이제 제대로 사는 거 맞지? 네, 열심히 살고 있어요. 떡볶이 가게 잘 돼? 네, 할아버지 덕분에. 철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 됐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떡볶이 레시피로 만들어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시던 그 맛이에요. 그래. 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요. 철수는 기뻐했습니다. 우리 손자 잘하네. 준혁은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제부터라도 효도할게요. 아니야. 왜요? 너는 내 인생 살아. 나는 괜찮아. 할아버지. 준혁아, 나는 너한테 바라는 게 없어. 철수는 준혁을 봤습니다. 그냥 착하게 사람 소중히 여기고 살아. 네, 할아버지. 나중에 결혼하면 부모님 잘 모셔. 네. 돈 때문에 사람 버리지 마.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절대 안 그럴게요.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하다. 좀 쉴게. 네, 할아버지. 쉬세요. 준혁은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영자를 만났습니다. 준혁 씨, 할아버지 만나셨어요? 네. 할아버지 많이 편찮으세요. 제 잘못이에요. 준혁은 무릎 꿇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일어나세요. 할아버지가 저 때문에 마음고생 하셨어요. 영자는 준혁을 일으켰습니다. 준혁 씨, 이제라도 잘하세요. 네. 할아버지는 준혁 씨가 잘 사는 거 보시면 기뻐하실 거예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철수는 퇴원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좋아지셨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혁이 매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떡볶이 만들어 왔어요. 또 왔어? 네, 매일 올게요. 철수는 떡볶이를 받았습니다. 맛있어.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니 기뻐요. 준혁은 매일 요양원을 청소했습니다. 준혁 씨, 안 그러셔도 돼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방이라도 깨끗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3월, 철수의 생일이었습니다. 준혁이 작은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 소원 빌으세요.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준혁이가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촛불을 껐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소원 빌었어요? 비밀이야. 준혁은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사랑해요. 철수는 멈췄습니다. 30년간 손자를 키우며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준혁아, 네, 나도 너 사랑한다. 두 사람은 안았습니다. 영자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드디어 화해했네. 철수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유언장 수정하고 싶습니다. 어떻게요? 손자 준혁에게 10억 줘요. 변호사는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전액 기부하신다고 하셨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준혁이가 변했어요. 알겠습니다. 유언장이 수정됐습니다. 고아원 45억, 요양원 45억, 장학재단 45억, 기타 자선 25억, 손자 준혁 10억. 준혁이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철수는 준혁을 불렀습니다. 준혁아, 앉아.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철수는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편지야. 할아버지 죽으면 읽어. 할아버지, 무슨 말씀을. 사람은 언젠가 죽어. 할아버지도 이제 80 가까이 됐어. 준혁은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고 싶지. 근데 준혁아. 네. 할아버지 죽어도 슬퍼하지 마. 왜요? 할아버지는 행복했어. 마지막에 너랑 화해해서. 준혁은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손자. 2032년 봄. 준혁은 35세가 됐습니다. 떡볶이 가게는 3개 지점으로 늘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장사 잘 되네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다 할아버지 덕분이야. 준혁은 벽에 걸린 사진을 봤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2028년 철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80세였습니다. 조용히 잠든 듯이 장례식에는 수백 명이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고아원 살리셨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대학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사셨어요. 준혁은 울며 절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일찍 깨달았어야 했는데. 장례식이 끝나고 준혁은 할아버지가 준 편지를 열었습니다. 준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할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슬퍼하지 마. 할아버지는 행복했어. 30년간 너를 키운 것. 후회 없어. 비록 중간에 힘든 일도 있었지만 마지막에 너와 화해해서 정말 기뻤어. 준혁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남긴 게 있어. 10억이야. 이 돈으로 내 가게 키워. 그리고 꼭 기억해. 돈보다 사람이 중요해. 돈 때문에 사람 버리지 마. 할아버지가 너를 용서했어. 이제 너도 너 자신을 용서해. 잘 살아. 행복해라. 사랑한다. 우리 손자. 할아버지가. 준혁은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살게요. 2032년 현재. 준혁은 10억으로 가게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매년 1억씩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사장님, 왜 이렇게 많이 기부하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셨어.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준혁은 매주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들, 떡볶이 가져왔어요. 고맙네, 사장님. 천만에요. 제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해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청년이 가게에 왔습니다. 사장님, 저 돈 좀 빌려주세요. 왜요? 할머니가 아프세요. 병원비가 없어요. 준혁은 청년을 봤습니다. 예전에 자기 같았습니다. 얼마 필요해요? 500만 원이요.
준혁은 수표를 꺼냈습니다. 여기요. 사장님, 진짜요? 네, 가져가세요. 갚을게요. 아니에요. 안 갚아도 돼요. 왜요? 할머니 잘 모셔드려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청년은 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이 나간 후 직원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 사람이 안 갚으면 어떡해요? 준혁은 웃었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나도 남 도와주는 거야. 2032년 여름, 준혁은 새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준혁 씨, 할아버지 이야기 들었어요. 응, 정말 후회하셨겠어요. 많이 했지. 지금도 해. 하지만 마지막에 화해하셔서 다행이에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준혁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야. 나는 할아버지한테 못된 짓 했어. 하지만 변하셨잖아요. 변한 게 아니라 깨달은 거야. 뭐가 중요한지. 2032년 가을, 준혁은 할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잘 지내고 있어요. 묘비를 닦았습니다. 가게 3개로 늘었어요. 할아버지가 주신 돈 잘 쓰고 있어요. 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저 결혼할 것 같아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이번엔 제대로 할게요. 부모님 잘 모실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 버리지 않을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한테 배운 거 평생 기억하고 살아갈게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요. 돈은 사라져도 사람은 남는다는 거요. 할아버지, 감사해요. 저 키워주셔서. 사랑해요, 할아버지. 준혁은 절을 했습니다. 2032년 겨울, 준혁은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나는 박준혁이야. 너희 고아원 도와주신 할아버지 손자야. 박철수 할아버지요? 응, 맞아. 할아버지 사진 봤어요. 천사 할아버지.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공부할 수 있는 거야. 나중에 크면 꼭 갚아. 어떻게요?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야. 네. 준혁은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나눠줬습니다. 맛있어요. 많이 먹어. 준혁은 아이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살면 되죠? 2033년 봄, 준혁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제가 결혼해요. 묘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할게요. 장인어른 장모님 잘 모실게요. 할아버지가 제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게요. 사람 소중히 여기고 돈보다 마음을 먼저 보고. 할아버지 사랑해요. 결혼식에 300명이 왔습니다. 신랑 박준혁 씨는 할아버지를 위해 매주 요양원 봉사를 하는 착한 사람입니다. 사회자가 소개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준혁은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2033년 여름,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이름 뭐로 할까? 남자면 철수로 하자. 할아버지 이름이요? 응,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싶어? 좋아요. 준혁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철수야, 할아버지 이야기 많이 해줄게.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지,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할아버지한테 배운 거 다 가르쳐 줄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박철수. 할아버지, 증손자 보러 왔어요. 묘 앞에 아기를 안고 섰습니다. 철수야, 저기 계신 분이 증조할아버지야. 아기가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아이 잘 키울게요. 할아버지처럼 사랑으로 키울게요. 30년간 폐지 주우시며 저 키우신 것처럼 이 아이한테도 가르쳐 줄게요. 사람이 제일 소중하다고.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준혁은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행복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사랑합니다, 할아버지. 준혁은 아들을 안고 절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할아버지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